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인데 정말 마음이 복잡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었어요.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형병원 장례식장의 차갑고 서늘한 공기가 온몸을 스며들어 오더라고요. 32살인 저에게는 정말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조문객들 앞에 서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8년 동안 친어머니보다도 더욱 깊이 사랑했던 시어머니가 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말이에요. 눈은 밤새 울어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 직원들조차 이렇게 슬퍼하는 며느리는 처음 본다며 혀를 찰 정도였어요. 조문객들의 수군거림이 귀에 들려요. 며느리가 저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 정말 보기 드문 고부관계였을 거라고,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감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여겼거든요. 무려 8년 동안 단 한 번도 큰 소리 들은 적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친딸보다도 더욱 아껴주셨어요. 7살 된 딸이랑 5살 된 아들도 할머니를 엄청나게 좋아했답니다. 특히 아들은 심지어 엄마인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셨거든요. 거의 과할 정도로 말이에요. 마치 뭔가 깊이 미안한 게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가끔씩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참으로 묘했어요. 사랑스러우면서도 어딘가 깊은 슬픔이 서려 있는 그런 복잡한 표정이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의 배경에 대해서는 절대로 묻지 않으셨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전혀 동정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따뜻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셨답니다. 그때는 단순히 며느리를 딸처럼 아끼시는 배려심 깊으신 분이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시어머니를 잃고 3일간의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 날부터는 진짜 고생이 시작됐어요. 남편 태주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 경쟁이 치열한 시기라며 어머님의 유품 정리를 다 저에게 떠넘겼어요. 평소에도 집안일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밤늦게까지 저는 혼자서 시어머니 방을 정리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꼼꼼하신 분이었거든요. 옷장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중요한 서류들도 날짜 순으로 다 정리해놨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니까 평소에 쓰시던 샤넬 향수가 그대로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아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서랍 깊숙이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셨더라고요. 장례 끝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생각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들이 부엌에서 내 치마 잡고 장난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리는 거예요. 택배인가 싶어서 급하게 문을 열었는데 완전 낯선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35살쯤 되어 보이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넘기고 화장도 이쁘게 했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가 나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묘한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자신을 김현주라고 소개하면서 시어머니 장례식에 왜 연락 안 줬냐고 따지듯이 물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 이상한 건 현주가 저의 시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남편 김태준의 이복 누나라고 말하더라고요. 태준한테 누나가 있다고? 그것도 이복 누나가? 8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거든요.
현주는 내 놀란 표정 보면서도 차갑게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뒤에서 아이들이 누구냐고 고개 내밀자 현주가 자신은 고모라고 소개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묘했어요.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서글픈 표정이었거든요. 특히 딸을 볼 때는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딸은 순진하게 고모는 왜 지금까지 안 왔는지,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만났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현주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현주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그때부터 현주가 폭탄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태준의 아버지인 시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현주의 어머니가 첫 번째 부인이었고 시어머니는 두 번째 부인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주를 바라봤죠. 그럼 시어머니가 재혼이었다는 얘기인가?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현주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시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거였어요. 현주는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였던 거죠.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현주 목소리에는 35년간 쌓인 원망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키워주셨는데 평생 그 상처와 배신감을 안고 사셨다는 거였어요.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남의 남편을 뺏은 거였다는 말인가? 그토록 자상하고 따뜻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주가 보여준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을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시아버지와 다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현주 출생신고서에도 아버지 이름이 김진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주가 다음에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우리 만난 건 처음이 아니라고 8년 전에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현주가 나에게 물어봤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선배 소개로 소개팅한 거 기억나는지. 그때 태준과의 소개팅을 주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며 현주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어떻게 태준과의 소개팅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놀라우면서도 또 그 소개팅을 자기가 주선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죠. 현주가 내 놀란 표정 보면서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었어요. 8년 전 그 소개팅이 모두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털어놨거든요. 나와 태준이 만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시어머니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게 현주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내 결혼 생활 전체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는 말인가? 태준과의 사랑도, 아이들도, 시어머니와의 애틋한 고부관계도 모든 게 조작된 것이었단 말인가? 현주는 계속해서 더욱 잔혹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지난 8년간 나와 태준의 결혼 생활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아껴주는 모습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었는데 남의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사랑받는 걸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주에게 물어봤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난 거냐고, 8년 동안 왜 숨어 있었냐고 말이에요. 현주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직접 대면하기 싫었다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현주가 말한 또 다른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 저를 선택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선택한 거였거든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을 잃는 아픔을 느껴보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주가 진짜 목적을 드러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면서 이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으러 왔다고, 자기가 이날만을 위해 그동안 참고 참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펼쳐보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각종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집과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재산들이 모두 복잡한 명의 신탁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 모든 것의 실소유자는 현주 어머니였어요. 현주 설명에 따르면 시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첫 번째 부인인 현주 어머니 명의로 재산을 많이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고 떠나면서 그 재산들을 그대로 놔둔 채 시어머니와 새 출발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법적으로는 현주가 어머니의 정당한 상속자라는 거였어요. 집도, 시어머니가 모아둔 예금도, 심지어 시아버지가 남긴 보험금까지 모두 현주 것이라는 얘기였어요. 어이가 없었죠. 그럼 8년 동안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시집살이를 하며 살았던 이 집이 사실은 남의 집이었다는 말인가? 시어머니도 모르고 있었던 건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숨기고 있었던 건가? 현주는 나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현주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죄책감 때문에 연락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살 곳은 어디서 구해야 하는 건가? 현주가 나에게 말했어요. 한 달 안에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였거든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더 복잡해지니까 조용히 정리하고 나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현주가 돌아간 후 온종일 넛이 나간 채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뭘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녁 준비도 엉망이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공백 상태였어요. 태준이 퇴근한 건 평소보다 늦은 오후 10시였어요. 회식이 있었다며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왔죠. 태준이 소파에 앉자마자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현주가 찾아온 일, 시아버지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재산 상속 문제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태준 반응이 이상했어요. 크게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나를 째려보듯 바라보며 뭔가 짜증이 난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당황했어요. 이런 큰일이 터졌는데 왜 이렇게 무덤덤한 건가요? 태준이 입을 열었을 때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자신도 현주 누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였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말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왜 8년 동안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냐고, 아내인 나에게는 비밀로 하고 혼자만 알고 있었냐고 따졌거든요. 태준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현주는 어렸을 때 집을 떠난 누나일 뿐이고 자신의 인생과는 별로 관계없다고 여겼다는 거죠. 굳이 나에게 복잡한 가족사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태준이 현주 편을 들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누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나네 가족에게 잘못한 게 있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집과 재산을 현주에게 돌려주는 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맞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죠.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두 아이까지 낳은 아내와 아이들의 안전보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인가? 태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더욱 당황했어요. 절망에 빠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들지도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아이들은 엄마가 자꾸 우는 것을 보고 더욱 불안해했고 태준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거든요. 사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우니까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시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혹시 현주가 말한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시어머니가 숨겨놓은 다른 증거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꼼꼼히 방을 뒤져봤어요.
화장대, 서랍, 옷장 구석, 심지어 침대 밑까지 모든 곳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다가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안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상자 뚜껑을 열자마자 눈이 커졌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편지들은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들이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 틈틈이 써둔 것 같았거든요. 내용은 나에게 쓴 편지도 있었고 현주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편지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내 앞으로 쓰인 편지부터 펼쳤어요. 편지지는 시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것이었고 글씨체도 분명히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에는 시어머니 진심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젊은 시절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고백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편지에서 현주 어머니와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20대 초반에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미 그에게는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실을 외면했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편지에서 그때의 자신을 정말 미워한다고 적었어요. 다른 여자의 남자를 뺏은 것도 잘못이지만 갓 태어난 아기까지 아버지 없이 키우게 만든 것이 평생의 죄라고 했거든요. 더욱 안타까운 건 시어머니가 현주의 소식을 계속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멀리서나마 현주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머니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 때문에 직접 다가갈 수는 없었다고 했어요. 편지를 계속 읽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나를 특별하게 여긴 이유도 나왔어요. 태준이 나를 데려왔을 때 시어머니가 정말 놀랐다고 했어요. 내가 현주와 많이 닮았다는 거였거든요. 단순히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이나 말투까지 비슷했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 어렸을 때 현주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나를 보면서 현주가 자랐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를 더욱 아껴준 거였어요. 나에게 못다한 현주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대신 표현한 거였죠. 나를 친딸처럼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더욱 잘해준 거였어요. 상자 안에는 현주에게 쓴 편지도 여러 통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고 또 썼지만 결국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거든요. 그 편지들도 읽어봤어요.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수십 번도 더 썼더라고요. 자신이 저질러진 못된 행동 때문에 현주와 현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적었어요. 특히 현주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잔다고 했어요. 자신도 딸 하나 없는 삶을 살았는데 현주는 아버지도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든다고 적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사실 집과 땅, 그리고 시아버지가 모아둔 돈들은 모두 현주 어머니와 현주의 것이라고, 자신은 그것들을 잠깐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인정했어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현주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지만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시어머니에게 부탁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직접 연락할 용기가 없었다고 했어요. 35년 넘게 못다한 미안함을 어떻게 한순간에 전할 수 있겠냐고, 차라리 자신이 죽고 난 후에 현주가 스스로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고 적었거든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나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현주를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주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거든요. 현주가 나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멀리서 지켜본 현주는 어머니를 정말 잘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다만 자신과 태준 가족에 대해서만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현주보다 몇 살 어리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현주의 상처를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현주도 분명히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거든요. 집과 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현주에게 돌려주라고 명확히 적어놨어요. 그것이 현주의 권리이고 또한 시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했어요. 대신 나에게는 다른 것을 남겨줬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서든 새 출발할 수 있는 강인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미연아, 너는 내가 낳지 못한 딸이지만 진짜 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었어. 고마웠고 사랑했어.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시어머니의 고백을 통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현주의 분노도 충분히 납득이 됐거든요. 나 자신도 어머니를 일찍 잃어봤기 때문에 현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며칠 고민한 끝에 현주에게 연락했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다고 말했거든요. 현주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그냥 조용히 집만 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간곡히 부탁하자 현주도 마음이 움직였나 봐요. 결국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편지들을 모두 가져갔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현주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내가 뭔 말을 하려는지 뻔하다는 듯이 비웃으면서 앉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자 현주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주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의 글씨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현주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처음에는 차가웠다가 점점 놀란 표정이 되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부분을 읽을 때는 손이 떨렸거든요. 모든 편지를 다 읽고 난 현주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35년 넘게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운 후에 현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얼굴 표정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던 모습이 사라지고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았거든요. 현주가 나에게 사과부터 했어요. 8년간 지켜보면서도 복수 계획을 세웠던 것이 미안하다고, 나와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상처를 줬다고 했어요. 사실 현주도 복수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아이들도 정말 순수하고 예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특히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걸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복수 계획을 실행하면서도 늘 망설였다고 했어요. 정말로 나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도 되는 건지,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고민이 많았다고 털어놨거든요. 현주는 또 다른 진실도 털어놨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가 갑자기 익명으로 입금될 때도 있었고,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시어머니였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주가 털어놓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사실 나를 고아원에서 찾아낸 것도, 태준과 연결시킨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부탁이었다는 거예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자신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읽지도 않고 찢어버렸지만 계속 오니까 궁금해서 읽어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편지에서 현주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해요. 자신이 죽기 전에 현주가 진정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좋은 사람을 태준과 연결해서 현주가 나중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내 결혼이 현주의 복수를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단 말인가?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자신도 복수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 편지를 읽어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현주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려던 게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선물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나를 고아원 출신으로 선택한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어야 현주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내가 현주와 닮았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현주와 비슷한 사람을 찾은 거였거든요. 현주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현주 어머니와 친구였다는 거예요. 대학 동기였는데 둘 다 시아버지를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현주 어머니를 선택했고 시어머니는 물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현주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결혼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친구를 위해서 거절해야 했는데 결국 사랑에 눈이 멀어서 시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특히 현주 어머니가 혼자서 현주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지켜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익명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던 거고요. 현주 어머니도 나중에는 시어머니의 도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서 복잡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주에게는 절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죠. 현주가 나에게 털어놨어요. 어머니 임종 때 들은 마지막 말을 말이에요. 어머니가 현주에게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현주도 진정한 가족을 만날 거라고, 그때는 과거의 원망보다는 미래의 행복을 선택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현주가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된다고,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복잡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것 같다고 해요. 단순히 재산을 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현주가 진정한 가족을 얻게 하려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라고요. 나도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됐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되었고 현주의 상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현주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밤이 깊어가도록 현주와 서로를 다독이며 편지를 함께 읽어가던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이 흘러간 어느 날 현주가 나에게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해왔답니다. 무엇보다 법적으로는 집과 재산이 모두 자신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아이들을 쫓아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대신에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함께 살자고? 그럼 현주도 그 집에서 살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자 현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실은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살면서 가족이 그리웠는데 이제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될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따라서 나와 아이들, 그리고 태준까지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시어머니가 간절히 원했던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소중한 조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현주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심껏 도울 테니까 나도 현주를 진짜 언니로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도 진짜 고모가 되고 싶다고, 태준과도 진짜 남매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거든요. 결국 단순히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한 진짜 가족을 만드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현주도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원망과 분노를 모두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겠다고,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원했던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정말 진심인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건지 말이에요.
그러자 현주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하더라고요. 지금까지 혼자 살면서 가장 그리웠던 게 바로 가족이었다고. 이제 그 소중한 기회가 왔는데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해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깊이 연결된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답니다. 외롭게 지내온 현주를 마음으로 따뜻하게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답니다.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 자매가 된 것 같은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더라고요. 그리하여 집에 돌아와서 태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시어머니의 감동적인 편지 내용부터 현주와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앞으로의 소중한 계획까지 자세히 말했어요. 처음에 태준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가 함께 살겠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지가 그런 깊은 내용이었다고? 하지만 내가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여주자 태준도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그런 것이었다면 자신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봐야겠다고 했답니다. 무엇보다 3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떨어져 살았던 누나와 진짜 가족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딸은 처음에 고모가 함께 살겠다는 소식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좋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반면에 아들은 정말 단순 명쾌했어요. 고모가 함께 살면 더욱 재미있을 것 같다고 환하게 좋아했거든요. 드디어 현주가 정식으로 이사를 온 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녁을 함께 나누었답니다. 비록 어색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설렘과 기대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현주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흘러갔답니다.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갔어요. 특히 현주는 집안의 모든 일들을 정말 성심껏 도와줬답니다. 요리 솜씨도 놀랄 정도로 훌륭했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진심으로 좋아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딸은 현주 덕분에 피아노 레슨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한편 아들은 현주를 진짜 고모처럼 따르게 되었답니다. 주말마다 함께 축구를 하고 현주가 정성껏 골라준 장난감으로 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는 태준에게서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어색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현주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진짜 남매 같은 정감, 어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35년이라는 긴 공백을 메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서로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현주가 정말로 든든하고 믿음직한 언니가 되어주었어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도 함께 하니까 훨씬 여유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짐들을 따뜻하게 나눌 수 있는 진짜 가족이 생긴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어요.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자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 되어 있었답니다. 현주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진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특히 딸이 현주를 진짜 고모처럼 의지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도 현주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고민이 생길 때면 현주에게 조언을 구하게 됐답니다. 한편 아들은 현주와 나를 똑같이 따르게 되었더라고요. 고모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워졌거든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인 건 태준과 현주도 진짜 남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함께 보내지 못한 소중한 시간들을 지금이라도 함께 하려고 서로 애쓰더라고요. 현주가 태준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을 때면 따뜻한 조언을 해주고 태준도 현주의 일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져주었답니다. 무엇보다 현주와 나는 진짜 자매 같은 깊은 관계가 되었어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정성껏 요리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의논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현주가 나에게 말했어요. 이제야 시어머니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알겠다고 해요.
단순히 재산을 돌려주는 것도 죄책감을 해소하는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복잡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이제 완전히 이해됐거든요. 모든 것이 현주의 행복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나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현주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자신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현주는 더 이상 이복 누나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집은 항상 활기차요. 현주가 요리하는 소리, 아이들이 웃는 소리, 가족들이 대화하는 소리로 가득해요. 예전에 현주가 혼자 살 때의 적막함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딸은 중학생이 되었는데 현주를 진짜 고모처럼 의지해요. 사춘기 고민도 현주에게 털어놓고 현주도 딸을 친조카처럼 아껴요. 아들은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고모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서 고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어요. 태주는 회사에서 승진도 했는데 현주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35년 만에 누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좋다고 해요. 나는 현주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두 사람이 함께 운영하는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진짜 자매처럼 호흡이 잘 맞아서 일하는 것도 즐겁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죠. 현주는 35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결국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뜻을 이해하고 현주를 받아들임으로써 더 큰 행복을 얻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계획을 세웠어요. 그 덕분에 현주는 가족을, 나는 언니를, 아이들은 고모를, 태주는 누나를 얻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 가족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몰라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작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현주는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외로운 여자가 아니에요. 조카들을 사랑하는 고모이고 동생을 챙기는 누나이고 동생 아내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든든한 파트너예요. 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로운 여자가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시련을 통해 더 큰 가족을 얻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은 고모의 사랑을 받으며 더 풍성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요. 태준도 35년 만에 진짜 누나를 다시 만났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이루어졌어요. 현주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분열보다는 화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혹시 가족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랑은 때로 복잡한 길을 거쳐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미연아, 현주야, 너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평생 꿈꿔왔던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우리는 그 꿈을 이루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현주는 더 이상 외로운 복수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때때로 현주와 나는 시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서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려요.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주신 분께 말이에요.
우리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보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행복해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한 사람의 깊은 사랑과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적인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분열보다는 화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